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다 한국드론진흥협회 KDC 한국드론센터 대표 오석봉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먼저 체크를 좀 한번 하고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3페이지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 보관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사실은 이 이제 드론에 활용하는 뭐 어느 장비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특히나 이제 리튬 폴리머 드론에 활용하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예민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취급 보관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제 비행할 때도 늘 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터리가 없이 드론 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 시마다 항상 쓰는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할 수 있고, 또 시험에 늘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실 비행에서도 늘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급 보관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그래서 A번에 보시게 되면 배터리가 부풀거나 누유 또는 손상된 상태일 경우에는 수리하여 사용한다. 자, 이 A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적절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이를 이제 폐기한다든지 또 버린다든지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있고, 그 수명이 다하기 전에 말 그대로 이제 밸런스가 좀 안 맞아 가지고 또 버리는, 폐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게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 배가 불러오는 거는 수명이 다 했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관리 이 부분에 좀 소홀했을 경우에도 이게 이제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부르거나 누유 또는 손상된 상태의 경우는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B번에 보시게 되면 배터리는 마이너스 10도에서 영상 40도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온도, 그러니까 너무나 그 온도가 낮은 곳 또는 또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서 배터리를 보관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전격 용량 및 장비별 지정된 정품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빗속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보관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장비,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 많이 약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도 이제 비행장에서 어떤 배터리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습기 이런 부분은 여름철에는 제습기는 꼭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온장고 여기에다가 기온이 너무 낮을 때는, 외부 기온은 좀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장고에 이렇게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44번에 한번 보시겠다. 멀티콥터형 모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멀티콥터 모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터 하면 생각하면, 일단은 멀티콥터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개의 로터가 달려 있는, 뭐 예를 드론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나가 달려 있든 4개가 달려 있든 6개가 달려 있는 뭐 헥사형이라든지 8개가 달려 있는 옥토형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멀티콥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모터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멀티콥터에 사용하는 모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브러쉬 모터하고 브러쉬
브러쉬리스 모터가 있다. 브러쉬가 없는 모터. 그렇죠? 그래서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완구용이라든지 또 소형 완구용 드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브러쉬 모터를 활용을 하고, 브러쉬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스펙이 있는 이런 드론에 활용을 한다. 뭐 장단점은 극명하잖아요. 뭐 가격, 브러쉬 모터 싸고 브러쉬 리스 모터 좀 비싸고, 또 수명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있는 거고, 이 아이는 이제 겉에 브러쉬가 있어서 이게 돌면서 브러쉬가 다 달게 되면은 이 브러쉬 모터는 결국 이제 수명을 다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브러쉬 리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활용을 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겠죠. 브러쉬 리스 모터는 ESC. 그래서 변속기, 전자 변속기가 필수적으로 장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래서 DC 모터는, 브러쉬 DC 모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B번에 보시게 되면 브러쉬 리스 모터는 비교적 큰 멀티콥터에 장착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C번에 보시게 되면 2300 kV는 모터의 회전수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볼트로 분당 2300번 회전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2300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최대 어떤 용량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 드론을 활용을 할 때는 1분에 한 800에서 900회 정도 회전을 시켜가지고 비행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고, D번에 BLDC 모터는 그래서 브러쉬 리스 모터가 브러쉬가 없는, 그러니까 산업용이라든지 큰 드론, 좀 스펙이 있는 이런 드론에 활용을 하는 모터는 ESC 속도 제어 장치가 필요 없다. 필수적인 거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체크하시고요. 멀티콥터에 사용되는 브러쉬 리스 모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브러쉬 리스, 브러쉬가 없는 산업용이라든지 좀 스펙이 있는 드론에 활용하는 브러쉬 리스 모터 설명 중 틀린 것은 A번, 모터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브러쉬를 없애므로 수명을 반영구적으로 만든 모터이다. 맞는 얘기죠. DC 전압을 조절하면서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어 변속기가 불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완구용, 그 다음에 좀 스펙이 있는 브러쉬 리스 모터를 사용하는 두 가지 드론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하나는 브러쉬 모터, 하나는 브러쉬 리스 모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브러쉬 리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ESC 전자 변속기를 장착을 해서 이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을 해서 이 아이가 전진도 할 수 있고 후진도 할 수 있고 또 좌로 갈 수 있고 우로 갈 수 있고 또 기체가 이륙도 할 수 있고 착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자, 우리가 완구용 드론을 그러니까 브러쉬 모터를 쓰는 드론을 활용을 해도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전진도 하고 뒤로도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이착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ESC가 없는데 과연 어떻게 전후 좌우 이착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간단하게 이 아이는 ESC를 통과를 안 하고 그냥 전류와 전압으로서 이 모터의 속도를 조절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석에 C번 순차적으로 자성을 발생시키는 변속기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이제
답은 B번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브러쉬리스는 변속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변속기 ESC의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래서 BLDC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브러쉬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여기는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ESC가 장착이 안 된다 그랬죠. 장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브러쉬 모터에는 ESC. 그 다음에 C번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정답은 B번이 되겠죠. 비행 제어 시스템의 명령값에 따라 적정 전압과 전류를 조절하여 실제 비행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D번에 보시게 되면 모터를 한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지는데 삼상의 전원선을 교체함으로써 모터의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한다. 이 D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드론의 어떤 원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쿼드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개의 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2개 모터 또 뒤에 2개 모터 위에는 당연히 이제 로터가 장착이 되겠죠. 모터가 돌면서 로터를 이제 회전시켜 가지고 양력을 만들어서 이제 기체를 이제 띄우는 형태인 건데, 예를 들어서 항상 기체가 마찬가지로 4개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볼게요. 오른쪽 앞에 있는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의 역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드론에서는 정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앞에 왼쪽에 있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대로 이제 돌게 되겠죠. 그래서 정력 사선에 있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멀티콥터 배터리 관리 및 운용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매 비행시마다 완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B번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A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드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비행하기 전에 이 배터리 체커기가 이제 요만한 게 요즘에 소형으로 잘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행 전에는 이 배터리 체커기로 이 배터리의 상태, 충전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충을 해가지고 비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뭐 99% 또는 뭐 이런 형태에서 이제 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서 이런 나오는 것은 이제 무조건 완충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B번에 전격 용량 및 장비별 지정된 정품 배터리를 사용해야 된다. 요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C번에 보시게 되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배터리 탈착이 가능하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배터리를 탈착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원을 끈 다음에 그다음에 배터리를 탈착을 한다. D번에 전압 경고가 점등될 경우 가급적 빨리 복귀 및 착륙시키는 것이 좋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할 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비행을 하게 되면 뭐 20분에서 한 40분 정도. 물론 농업용 배터리, 예를 들어서 이륙 중량을 막 최대로 만들어 가지고 비행을 하게 되면
비행 시간이 뭐 반 이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겠죠. 하지만 기체의 그냥 이륙 중량,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5kg이다. 최대 이륙 중량이. 그러면 뭐 여기다 장착할 수 있는 게 10kg다. 그러면 기체의 어떤 자체 중량은 한 15kg 정도 되는 거잖아요. 배터리 장착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비행이 보통 한 20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요즘에는 뭐 특히나 이제 촬영용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들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비행 시간이 뭐 40분 정도 이렇게 런타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교육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일종할 경우에는 20에서 한 25분 정도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기체를 비행을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뭐 농약 방제를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임무 수행으로 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돌아올 때 어떤 쓸 수 있는 배터리 용량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배터리는 한 30에서 40% 정도 배터리를 남겨놓고 착륙을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0에서 40, 뭐 이제 가끔 교재에서는 뭐 40에서 50을 남겨둔다 뭐 이런 부분도 나왔는데 그 정도 부분을 남기고 착륙을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8번에 1마력이란 이렇게 뭐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뭐 우리가 이제 1마력, 뭐 마력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1마력의 어떤 표현이 1초에 75kg의 중량을 1m 옮기는데 필요한 힘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D번에 보시게 되면은 75kg 미터 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예전에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이제 봐주시면 좋겠죠.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A번에 보면 충전 시 셀당 4.2V가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B번에 보시게 되면 한 셀만 3.2V이고 나머지는 4.0V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이므로 비행에 지장이 없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드론의 멀티콥터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큰 드론들 같은 경우에 1종이라든지 2종 시험 보는 이런 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경이 뭐 어떻게 보면은 1m가 넘거든요. 1m가 넘고 그런데 이런 드론에 쓰이는 배터리가 이제 2개라 그랬죠. 보통 6셀짜리 2개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간혹 이 6셀짜리 2개를 합쳐가지고 12셀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6셀로 활용을 하는데 이 셀당, 한 셀당 전압이 3.7V라 그랬어요. 전격 전압이. 자, 그러면 이 6셀이면 3.7 곱하기 6 해가지고 22.2V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게 어떤 기체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체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체에 연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이제 체커기가 있습니다. 이 체커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셀당 전압이 잘 들어가 있나, 잘 충전이 돼 있나 이런 부분들을 이 체커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거를 충전을 하다 보시면 이 셀달 전압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밸런스가 안 맞고 또 한쪽만 만충이 되고 한쪽은 충전이 잘 안 된다. 6셀 중에 한두 개라도 이러면은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꺼내서 뭐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절대 그건 안 되고 폐기를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닌 거죠. B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B번이 옳지 않은 이야기다. C번에 보시면 이제 20C, 25C, 뭐 30C 이런 게 이제 배터리의 표기가 되는데 요거는 방전율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방전율, 배터리 용량의 최대 25C라면 25배까지 얘가 얘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C면은 배터리 용량의 20배의 힘을 최대 20배의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뿜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25C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용량의 25C 같은 경우에 25배를 뿜어낼 수 있다. 이런, 그렇다고 이제 뭐 이 방전율이 좋다고 해서 배터리가 좋다 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막 방전율이 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의 수명이 좀 더 짧아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체, 어떤 기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그런 형태에 따라서 또 이 아이의 의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기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방전율을 좀 높은 배터리를 쓸 수 있고 좀 낮은 배터리를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D번에 보시게 되면 6셀이죠. 12S, 12셀 등은 배터리 팩의 셀 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S 표시는 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셀 같은 경우는 6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6셀. 또 12개 셀로 만들게 되면은 배터리가 당연히 커지겠죠. 6셀보다도. 그래서 이거는 12S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조종기를 무인 멀티콥터의 조종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리 요령이 아닌 것은 보관 온도에 상관없이 보관한다,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한다,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케이스에 보관한다. 그래서 사실은 온도에 이제 영향이 있죠. 뭐 너무 높게 된다든지. 뭐냐면 조종기 안에도 사실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 또 조종기 자체도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 습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온도가 너무 낮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번이 되겠죠. 큰 규모의 무인 멀티콥터 엔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큰 규모.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기 모터, 브러쉬 리스 직류 모터, 이 부분이 큰 규모의 엔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은 이제 요즘에 뭐 작은 드론들, 뭐 촬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펙이 이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브러쉬 리스 직류 모터를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브러쉬 모터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이제 큰 규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러쉬 리스 모터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멀티콥터에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모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멀티콥터를 이제 띄우고 이러는데, 이제 비행 시간 이런 부분이 좀 단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행 시간을 늘려서 이제 좀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하고 또 기체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랬었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소라든지 다른 연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비행 시간을 막 획기적으로 이제 늘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성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에다가 이제 모터, 배터리 이 부분보다도 이제 발전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발전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 뭐 휘발유라든지 그런 연료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농약을 살포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이제 또 10kg의 어떤 농약을 올리게 되면은 기체 자체가 상당히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행 시간이 이제 뭐 반 이상 이렇게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이제 늘리고자 이래서 발전기를 이제 해가지고 사실 기체를 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약 살포하는 그런 힘, 우리가 이제 드론도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바람들이 상당히 세거든요. 근데 그런 센 부분도 우리가 특히나 이제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낙엽들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밑부분은 방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을 더 세게 만들어 가지고 이 밑에까지 방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한번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또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 뭐 현재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앞으로는 이제 뭐 수소 엔진, 수소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많이 쓰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수월하고 또 비용 면에서 적게 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브러쉬 직류 모터와 브러쉬 리스 직류 모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A번에 보시게 되면 브러쉬 직류 모터는 반영구적이다. 이건 아니죠. 브러쉬 리스가 반영구적이죠. 브러쉬 모터는 안전이 중요한 만큼 대형 멀티콥터에 적합하다.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브러쉬 리스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브러쉬 리스 모터는 전자 변속기가 필요 없다? 브러쉬 리스 모터는 전자 변속기가 필요 없다? 필요 있죠. 꼭 필요 있죠. 브러쉬 리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D번에 보면 브러쉬 모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D번이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셀당 전압은 만약에 6셀 배터리면은 6개의 셀이 있다 그랬죠. 6개의 셀이 뭉쳐서 하나의 이제 배터리가 구성이 되는데, 6셀 1P인 경우, 그러니까 6셀 배터리가 되겠죠. 전압은 얼마인가? 그러면 3.7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22.2V. 뭐 12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6셀 3.7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뭐 3셀 같은 경우에는 3.7 곱하기 3 하면 되겠고요. DC 브러쉬 리스 DC 모터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A번에 보시면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불필요하다. B번에 보시게 되면 브러쉬나 정류자와 같은 부품을 가진다. 기계적 접촉부가 적어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답은 이제 C번이 되겠죠. 기계적 접촉부가 적어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5번에 보시게 되면 비행 중 저배터리 경고가 울릴 경우 조치로 가장 올바른 것은, 비행 중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실비행을 하게 되면은 많이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비행 중에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상 장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탭이라든지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다든지 조종기 위에 올려서, 그 다음에 조종기 위에 막 탭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뭐 방제를 하는데 뭐 이제 급하게 뭐 실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하고 이런 뭐 이런 부분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방제를 나가신다든지 이러면은 뭐 여기다 탭 올려놓고 지상 장비 막 이게 아니라 뭐 자동 비행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실제로 내가 막 비행하시는 분은 뭐 상당히 위험한 거지만, 막 실제로 그냥 내가 수동 형태로 해가지고 매뉴얼 비행으로 해가지고 또는 GPS 형태로 해가지고 좀 빨리 하려고
이렇게 이제 방제를 이제 그 지상 장비를 안 갖추고 이제 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건 상당히 위험한 비행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배터리가 다 떨어져 몇 프로 남았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런 탭이라든지 운영 장비에서 확인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체에 항상 그 LED가 기체 후면에 LED가 이렇게 표시를 기체 상태를 뭐 배터리의 상태라든지 또는 뭐 GPS로 비행인지 아니면 뭐 매뉴얼 로드로 비행인지 이런 상태를 이 LED가 항상 표시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표시가 되면 우리가 이 기체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나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도 뭐 늘 자주 이렇게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봐주도록 할게요. A번에 보면은 이런 이제 배터리가 저전압, 저 배터리 경고가 딱 울렸어요. 그랬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 착륙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뭐 물 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경사면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번에 보시게 되면 빠르고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를 찾아 착륙한다. 이 부분이 맞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물 위에다 착륙할 수는 없잖아요. 또는 뭐 산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바로 즉시 착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를 찾아 착륙한다. C번에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이 있으므로 그냥 비행을 한다. 상당히 위험한 비행이죠. 뭐 배터리 잔량이 30% 남았네, 40% 남았네. 이걸 뭐 잔량을 좀 더 쓰자 이런 형태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뭐 30% 해가지고 어느 정도 40%, 30, 40% 남았으면 어느 정도 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배터리가 조금 오래 써서 또 이 30, 40% 남았는데 빨리 방전이 되는 배터리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외로. 또 배터리가 너무 새 거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용량 자체가 11,000짜리도 있고 12,000, 뭐 16,000, 22,000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22,000이 뭐 30, 40% 남았으면 12,000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지만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계산을 딱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 정도 남았다 싶으면 안전한 장소를 빨리 찾아서 빠르고 신속하게 착륙을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브러쉬 리스 모터에 사용되는 전자 변속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브러쉬 리스 모터죠. 그래서 A번 보시면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 전자 변속기의 역할이 이거예요. 전자 변속기 역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어떤 기체 센서에서 뭐 IMU도 있었지만 PMU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게 변속기는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모터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ESC는. 또 PMU는 FC에다가 전원을 알맞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ESC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 그 전원을 알맞게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A가 되겠죠. 브러쉬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브러쉬 모터. 그래서 브러쉬 리스 모터가 아니라 지금 브러쉬 모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선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회전력을 발생한다. 브러쉬와 정류자를 이용해 전자석의 극성 변경을 해주고 브러쉬에 의한 발열과 마모 발생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터만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드론에 쓰는 간단한 그 이제 브러쉬 모터하고 브러쉬 리스는 이제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가 도는 안에서 도는 이 안쪽에 이 브러쉬가 있어서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 브러쉬가 닳아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다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 반영구적인 모터가 아니겠죠. D번에 이제 반영구적인 모터 수명이다 이건 아니겠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A번에 보시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 하면 드론의 멀티콥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배터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LiPo, 시험에는 가끔 LiPl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LiPo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A번에 충전 시 셀 밸런싱을 통한 셀 간 전압 관리 필요하다. 그쵸? 셀 관리가. 그래서 이 밸런싱이 맞아야 되겠죠. 밸런싱이.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급속 충전과 급속 방전이 필요하다?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충전기도 그 암페어를 올려서 이제 배터리를 급속으로 이렇게 충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비행 교육원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계속 이렇게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막 10분 안에 충전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오래 충전시키는 게 배터리 수명에도 좋고 충전기에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를 급속 충전, 뭐 어떤 부분이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체를 뭐 이륙시킬 때도 급속으로 이륙을 시킨다. 뭐 이런 급자 들어가는 게 보통 이제 틀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도 천천히 이렇게 충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제 B번이 되겠죠. 그래서 강한 충격에 노출되거나, 배터리는 이 충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노출되거나 외형이 손상되었을 경우 안전을 위해 완전 방전 후 폐기한다. 우리가 이제 완전 방전시키는 방법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그러니까 소금물에 이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담궈 놓으면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방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폐기를 이제 시키기도 하는데, 자, D번에 보시면 장기간 보관 시 완전 충전 상태가 아닌 50%, 70% 충전 상태로 보관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40에서 뭐 6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30% 이상 충전을 해가지고 보관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D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보관 시 완전 충전 상태가 뭐 70% 충전 상태로 보관한다. 이거는 뭐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많이 충전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 30에서 40 또는 뭐 40에서 50 이 정도 충전을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50에서 70 이렇게 충전 상태로 보관보다도 여기다가 방전 상태로 보관한다 아마 이랬으면은 조금 더 좋은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9번 보시면 무인 멀티콥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인 멀티콥터 드론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A번에 보시게 되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가장 낮은 안전한 배터리이다. 자, B번도 한번 볼까요? 배터리 파손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은 예전에는 특히나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론 초기에는 폭발도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쓰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어떤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관이라든지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그냥 뭐 좀 예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관리의 소홀, 너무나 뭐 차가운 데서 보관하고 또 기온이 높은 곳에서 보관하고 이렇게 되면 수명 자체도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뭐 비행을 하고 뭐 즉시 충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비행을 하고 나면 사실 이제 모터라든지 또는 이런 배터리가 좀 뜨거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뭐 최소 5분 이상 좀 식혀서 다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배터리 자체도 오래 쓸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많은 이득이 되죠. 농업용, 뭐 예를 들면 농업용에서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뭐 한 20만 원에서 뭐 50만 원, 심지어는 뭐 70만 원, 9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뭐 차량용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당 뭐 10만 원 다 이상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B번에 배터리 파손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맞겠죠? 그 다음에 모터 회전을 위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주로 사용한다. 모터 회전을 위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주로 사용을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1차 전지, 2차 전지, 연료 전지가 사용된다. 이게 우리가 멀티콥터에서는 대부분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활용을 충전을 우리가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2차 전지는 충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어떤 전지가 되겠죠. 이 부분에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발생을 시키는 이런 이제 연료 전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인 멀티콥터에서는 2차 전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0번에 한번 보시게 되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배터리 관리 방법은 뭐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배터리 왜냐하면 뭐 얘를 경제적으로 오래 쓴다 이 개념도 있지만 위험하잖아요. 조금 배터리라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장기간 A번에 보시면 장기간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충전 후 보관한다 이건 안 되고요. 배터리를 폐기할 때는 완전히 방전 후 폐기한다. 답은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니까 A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 C, D번은 단지 옳은 말인데 배터리를 폐기할 때는 완전히 방전 후에 폐기한다. 그 다음에 부풀어 오른,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을 이제 스웰링이라 그러는데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사용을 금지한다. 폐기시켜야 되겠죠. 소금물을 통해 배터리를 방전할 경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방전한 후 폐기한다. 그리고 장기간, 밑에 보니까 장기간 보관 시 6에서 70% 방전 후 보관한다. 방전하고 충전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에서 40% 충전 후 보관한다. 같은 내용이 되겠죠. 61번에 보시면 회전이 무인 비행 장치의 탑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회전이 무인 비행 장치의 탑재량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이제 회전이 돌아가면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그래서 탑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A번에 주변 장애물과 비행 장소 이거는 탑재량에는 뭐 거의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번이 되겠고 뭐 기온하고 바람 사실은 회전익이나 뭐 고정익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온하고 바람에 있어서 어떤 비행이라는 것은 어떤 특히나 바람 이런 부분에 영향을 사실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습도하고 강우량에도 마찬가지고 또 해발 고도와 공기 밀도 해발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또 작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기 밀도는 사실은 이제 비행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비행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도, 그러니까 지구 외 화성에도 지금 인저뉴어티라는 우리가 지금 화성 탐사선 이제 퍼서피어런스가 화성에 한 7개월 정도 걸려서 갔잖아요. 이제 그 아이가 유일하게 가져간 게 이제 드론이에요. 인저뉴어티라는. 그래서 폭이 한 1m 정도 이런 드론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화성의 환경, 그 다음에 지구의 환경,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중력은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은 중력이 3분의 1이니까 오히려 지구보다도 비행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잘 뜨니까.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달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인데 화성은 3분의 1이래요. 근데 뭐 달도 마찬가지로 더 잘 뜰 수 있다라는 환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화성은 지구의 3분의 1이니까 한 3배 정도 더 잘 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 공기 밀도라는 게 있어요. 이 대기 밀도가 사실은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양력이라는 것은 이 공기 밀도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비행하는데 이 공기 밀도가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화성에서의 이 비행은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제가 이제 멀티콥터를 날릴 때 보통 1분에 한 800바퀴를 돌려가지고 양력을 만들거든요. 근데 화성에서는 한 4배 정도? 4, 8에 32? 한 3배 정도. 3, 8에 24. 한 2,400번. 그러니까 1분에 2,400회 정도 회전을 시켜가지고 양력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 밀도라는 것은 이 비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중력이 지구보다 낮다 그래서 뭐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이 공기 밀도가 어떤 비행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2페이지에 무인 비행장치 비행 모드 중에서 RH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RH는 이제 Return to Home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체를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비행하다가 자기 떴던 장소 그 자리에 이제 착륙하는 그 Return to Home 기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A번 자동으로 자세를 잡아주면서 수평을 유지시켜주는 비행 모드, 이건 아니죠. B번에 보면 자세 제어에 GPS를 이용한 위치 제어가 포함되어 위치와 자세를 잡아준다. 이건 뭐 GPS가 위치 잡아주는 거고, 비행 중 통신 두절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륙 위치나 이륙 전 설정한 위치로 자동 복귀한다. 그래서 이 리턴 투 홈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GPS 모드도 같이 있지만 어떤 이런 신호가 꺼졌을 때 이 아이하고 직접적인 연결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리턴 투 홈. 이 기능은 어지간한 기체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행 중에 어떤 문제 발생 시에 이 리턴 투 홈 기능을 누르게 되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대로 사실은 뭐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니죠.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떤 보다 더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이 기능은 항상 이제 운영을 하실 때 밑에 이제 조정기의 역할, 이 스위치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이런 스위치의 역할들은 알아두시고 이렇게 비행하는 것이 정말 이제 안전한 비행에 이제 더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설정된 경로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 모드. 이건 뭐 자동 경로 비행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뭐 A번 같은 자동으로 자세 제어 모드. 그 다음에 자세 제어에 GPS를 이용해서 위치 제어가 포함되어
위치와 자세를 잡아주는 GPS 모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복귀 모드, 리턴 투 홈, 그 기능까지 여기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